영상 속으로 5억 2천만 원에 평가됐다. 몽땅 1억까지 폭락해버린 엄청난 전원주택이 보입니다. 단순히 상태 좋은 전원주택 수준을 넘어 토지 면적이 무려 900평에 해당하면서 길쭉하게 생긴 토지를 따라 여기에 설치된 버섯재배사와 창고까지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약 70% 가까이 폭락해버린 지금 제대로 알고 가져간다면 정말 횡재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땅만 넓고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는 물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려 5억에 평가됐던 물건이 몽땅 1억까지 떨어진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이건 사실상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해주는 보물이나 다름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이 물건을 보물이라 부르는지, 여기서 어떻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연금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주 상세히 풀어드릴 테니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집중해 주신 뒤 후회 없는 선택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공부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비밀 정보를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부터 확인해보면 지금처럼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통해 주행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좌회전하면 되고 여기 조그마한 다리에서부터 대략 200m만 들어가면 됩니다. 도로폭은 대부분 3m를 유지하기에 넓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차량 한 대 정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 바둑판처럼 조성된 곳이면서 대부분 평탄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들어오는 것도 잘 보였고 당연히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 및 국어에 해당하기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들어오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시멘 포장된 진입로도 너무나 깨끗하고 가장 먼저 보이는 주택의 마당의 관리 상태 또한 너무나 좋아 처음에는 저도 빈집이 아닌 줄 알았으나 여기 우체통에 가득 들어찬 우편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현재 빈집으로 남겨진 주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물건의 토지 현황부터 체크해 볼까요? 토지는 이렇게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이 건축된 곳은 199.6평의 대지, 여기는 700.2평의 답으로 전체 토지 면적은 2975제곱미터 900평에 해당합니다. 커다란 토지 면적에 비해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텃밭을 가꾸는 그런 전원주택은 아니지만 버섯재배사를 활용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 설치된 수많은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 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건물 지붕으로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연간 수입 또한 아주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버섯 재배를 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시설만 운영하게 될 경우 이건 무조건 행정조치를 받게 될 수밖에 없으니 단순 투자나 투기 목적보다는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까지 해결하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은 입구 쪽에 위치한 전원주택 한 채와 7동의 버섯재배사동, 그리고 다양한 창고 및 구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한 뒤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할 목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주택 면적은 98.28제곱미터 29.7평으로 등재되어 있어 두 분이서 거주하시기엔 충분한 면적을 보여주지만 또 그렇다고 관리가 엄청 힘들 정도의 면적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 위치한 시청이나 군청에서 접근하기에도 좋고 광역도심에서도 1시간 내로 도착할 수 있기에 가족분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ALC 블록조의 경량철골이 아스팔트 싱글 지붕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3년 6월 27일로 건축된 지 13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연식은 제법 오래된 편이지만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좋고 지금은 빈집으로 남겨진 상황이지만 여기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께 여쭤본 결과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거주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여러분도 지금 보여드리는 건물과 잔디마당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듯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니 건물 내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엄청난 뒷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봐도 무방해 보였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해서 위치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물건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 너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니 섣불리 낙찰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고 많은 분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신 탓인지 가격은 완전히 폭락해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법도 존재하고 실제로 버섯을 키우시면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니 무조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전원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체크하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다른 물건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 대략적인 현황을 체크해 봤으니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상세한 경계와 다소 부족했던 건물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인터넷 바꾸신다고요? 그럼 비교원에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면 48만 원 주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게다가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해주니까 최대 현금 혜택이 128만 원이래요. 대박이죠?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하고 보안사고 한 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한 믿을만한 곳이에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준다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엄마, 지금 바로 1670에 2521로 전화해보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비교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필지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별도로 진행하실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택이 건축된 곳의 지목은 대지, 면적은 199.6평이고 바로 뒤편에 버섯재배사와 구조물들이 건축된 곳의 지목은 답, 면적은 700.2평으로 여러분이 취득하게 될 전체 토지 면적은 2975제곱미터 900평에 해당합니다. 일단 면적에 대한 아쉬움은 생길 수가 없지만 여기 농지 쪽으로는 모두 시멘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위로 버섯재배사를 포함한 수많은 건물 및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전원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며 여기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여기에 건물을 철거하고 텃밭을 가꾸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다른 걸 사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목이 답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증 발급이 필요한데 여기는 모두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건축된 곳으로 농지증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두 필지 모두 농림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매로 취득할 때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지만 나중에 판매할 때는 농업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한번 매입한 뒤에는 다시 되파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매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집 주변 대부분은 물을 이용하는 답으로 이뤄진 곳인데 주변에 소재한 토지보다 조금 높여서 건축하긴 했지만 습기와 벌레에 대한 문제점은 피할 수가 없고 우리 집 바로 뒤로는 정말 엄청난 면적의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우리 집 마당 어디에 서 있더라도 냄새를 느낄 수가 있으니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이런 점까지 아주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측면에 소재한 도로의 경우 국유지 국어 및 정식도로에 해당하며 우리 땅과 확실히 접하고 있고 지방도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모든 구간 또한 국유지 정식도로와 국어에 해당하기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주택의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패스하고 추가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면 주택은 단층이라고는 표시되나 실제로는 조그마한 다락 또한 위치하고 있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빈집으로 방치된 기간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물론 집 주변 대부분이 농지로 이뤄진 곳이라 상수도는 인입되어 있지 않지만 생활용 관정이 설치되어 있어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동안 불편함은 없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택 근처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정 또한 모두 건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 별다른 걱정 없이 취득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집 주변 환경은 솔직히 좋지 못하니 관심이 생긴다면 현장에 방문해서 상세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 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서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고 사방이 막힘없이 트인 곳이라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지만 특별하다고 볼만한 조망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황에서 만족하실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시외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주택 뒤편에 설치된 곳으로 실제 현황은 주택의 일부로서 이용 중이고
구조는 주택과 동일하며 면적은 6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바로 옆에 설치된 차양. 구조는 철파이프조의 경량철판 지붕. 면적은 9.3평.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주택 전면에 설치된 견사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경량철판 지붕. 면적은 2.2평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대지 위에 건축된 곳이고, 지금부터는 바로 옆 농지에 건축된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7동이 설치된 버섯재 배사의 경우 면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판넬조나 경량철 골조가 아닌 전형적인 하우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내부에 방치된 물건은 없어 보이는데 전부 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너무 많아 철거하는 것도 아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니 여기를 철거하고 활용하는 방법보다 지금 있는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실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으로는 사무실 및 작업실이 위치하며,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경량철판 지붕. 면적은 38.1평. 바로 앞에 설치된 창고와 통로의 경우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경량철판 지붕. 면적은 8.8평, 12.8평입니다. 그리고 마당 바로 옆에 설치된 구조물의 면적은 57.5평, 바로 뒤편 견사는 2.7평에 해당하며, 여기 마당 쪽으로 설치된 집수조 또한 모두 평가됐습니다. 거창하면서 되게 많은 내용을 전달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전부 다 매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만 결정하시면 되는 물건으로, 일단 현장에 방문해서 추천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부여, 공주, 세종, 대전, 논산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부여군청까진 자차 기준 15분, 논산시청까진 자차 기준 18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어 논산과 부여 어디로든 이동하기 좋고, 세종과 대전에서도 자차 기준 1시간 정도면 방문이 가능하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유 시간을 확인하고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방도와 국도가 소재하고 있어 자차로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고, 여기 보이는 선원산 IC까지도 자차 기준 10분이 채 걸리지 않으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의 경우 우리 집에서 걸어서 이용할 만한 거리에는 없지만 바로 아래편 하나로마트까진 자차 기준 2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마트를 이용하기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걱정되는 게 병원이나 약국일 텐데 논산시청이나 부여군청까지 접근성이 좋아 사실 병원에 대한 걱정도 없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었습니다. 다시 집 주변을 살펴보면 누가 봐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임을 알 수 있는데, 다른 곳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버섯을 재배하는 곳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 축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축사가 많고 농지도 많기 때문에 냄새는 어쩔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여기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면서 우리나라 농산물 및 축산업의 한 부분을 담당해 주시는 곳들이 많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꼼꼼히 생각하고 취득하셔야 하고, 드론과 현장 영상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우리 집은 물을 이용하는 답에 완전히 둘러싸인 것과 마찬가지니 일반적인 전원 생활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에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지적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오차 범위가 크지 않았고, 모든 건물들이 토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음은 물론 국유지 국어 및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기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361, 소재지는 충남 부여군에 위치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5억 2,7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억 8천만 원에 취득이 가능한데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손대기에는 상당히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 유찰될 확률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조경수 및 수목, 모든 것들이 포함된 두 필지의 토지는 1억 6,2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5,500만 원으로 평당 6만 1,000원에 진행 중이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3억 6,5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억 2,500만 원으로 평당 27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충남 부여군에 소재한 해당 물건은 땅 900평의 전원주택만 봤을 때는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황을 확인해 보니 완전 농지에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고 집 바로 뒤편으로 엄청난 규모의 축사까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감안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여기는 땅이 엄청나게 넓은 편이지만 버섯재 배사를 운영하던 곳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실 분이 아니라면 안 맞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물건을 취득하기 전 여러분 상황과 취향을 확인하고 사실상 못 판다는 생각으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모두 동일하니 머니옥션에 방문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만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살지 않고 빈집으로 남겨진 상태라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19년 2월 1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하기에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반영해서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고 전원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농기계나 텃밭용품 그리고 건강을 책임질 비타민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 아래편 설명창도 꼭 확인해보세요.